근데 혜원이는 홍반장 수학 구독 신청 했니 안 했니? 얼씨구리. 너 머리카락 뽑아볼 거야. 은혁이는 당연히 했을 거고 예지는 얼씨구리. 채민이는 당연히 했을. 내가 이것들 내가 전화를 해봐야 되겠어. 유튜브한테 내가 전화해가지고 명단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안 한 놈들 그냥. 아니 근데 영상 올리는 거 보긴 봐. 지금 영상을 내가 어디다 올려주고 있지? 단톡방에 또 올려주고 있나? 아니다 아니다. 단톡방에 안 올리고 그냥 유튜브에다 올리고 있지 않나? 단톡방에도 선생님이 올려주고 있어? 음. 아무튼 단톡방에 선생님이 뭐 못 올린다 하더라도 아니 깜빡한다 하더라도 유튜브 상에는 올라가 있을 거니까 알겠습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영상 엄매 지금 뭐요? 단톡방에다 지금 한참 동안 안 올렸는데 은혁이 저 자식은 아예 보지도 않는구만. 저번에 올리셨던 그래서 혜원이 너는 홍반장수와 구독도 안 했어? 너 죽여본다. 어? 지금 빨리 핸드폰 가져와. 구독해. 그래. 자, 그러면 49번이 질문이 나왔네. 이런 문제가 참 좋은 문제인 것 같아. 구독했어. 너는 내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안 늘어났으면 너 머리카락 뽑을 거야. 오, 한 명 늘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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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그러면 4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전체 집합 U가 1, 3, 5, 7, 9, 11, 13 이렇게 7개가 있나요? 그리고 A 집합, B 집합이 있어. 자,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할 것도 없이 집합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뭘로 풀자고 했습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자고 했지?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습관. 그러면 전체 집합 U 안에 A 집합과 B 집합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자, A하고 B의 이 공통 부분부터 채워볼까요? 자, 그러면 겹치는 게 누굽니까? 9 하나밖에 없습니까? 맞나요? 그래서 여기는 9가 들어가고. 그러면 A에만 들어가는 것은 1, 5, 13인가요? B에만 들어가는 것은 3, 7, 11이 들어가고. 자, 어디에도 못 들어가는 건 이 바깥쪽에 있겠지? 그러면 1, 3, 5, 7, 9, 11, 13. 오메, 다 들어가 버렸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완성을 시킬 수가 있었어. 그런데 A합 집합 X랑 B합 집합 X가 있는데 앞에 것이 뒤에 거에 포함돼야 된대. 무조건. 앞에 집합이 뒤에 집합에 포함돼야 돼.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대답해 볼까? 자, A라는 놈은 B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자체만으로 A라는 놈은 B에다가 절대로 포함될 수 없지. 맞니? A는 절대로 B에 포함될 수 없어. 그런데 합집합 X를 해주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야. 그쵸? 그러면
A에다가 어떤 집합을 합하고 B에다가 어떤 집합, 똑같은 집합을 합하면 앞에 것이 뒤에 거에 포함될 수 있어야 돼? 맞나요? 그러면 X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될까? A는 절대로 B에 들어갈 수 없었어. 맞니? 근데 X 집합을 해주는 순간 A 합집합 X가 B 합집합 X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X에는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돼? 9가 반드시 들어있을 필요는 없죠? 어차피 9는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으니까 이 9는 B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맞니? 근데 그러면 X에는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돼? 2라고 5하고 13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가? 만약에 X에 2로 13이 들어가면 A집합 2로 13, 9고 그리고 합집합 2로 13이 봤자 그대로 이놈일 것이고 그러면 B는 그러면 이제 X를 합해주는 순간 없었던 2로 13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 B합집합 X는. 그러면 앞에 건 뒤에 걸 포함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바로 뭐가 돼버립니까? X라는 놈은 2하고 5하고 13을 반드시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된다고. 맞니? 그러면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고 했죠? 빼서 보관하자고 했습니까? 맞나요? 그러면 나머지는 몇 개 남아요? 하나, 둘, 셋, 네 개 남습니까? 그러면 그 네 개로 아무렇게나 부분집합을 만들어도 x가 2로 13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앞에 것이 뒤에 것이 포함될 수 있는 거지. 맞나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로 만들 수 있는 거 몇 개? 2의 4승계 16개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오케이. 요런 것이 좀 여러분들 난이도가 있을 거라고. 오케이. 자, 49번 문제였고요. 자, 그러면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빨리 진도 나가볼게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집합의 연산 법칙 세 가지를 소개했었어요. 자, 교환 법칙은 뜻이 뭐였습니까? 자리 교환이 가능할 때 결합 법칙은 뭐였죠? 앞결합의 결과랑 뒷결합의 결과가 같을 때 오케이? 근데 결합 법칙은 언제만 써먹을 수 있다고 했죠? 괄호 안의 연산기호랑 괄호 밖의 연산기호가 같을 때 써먹을 수 있다고 했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분배 법칙이 별표 하루 종일이라고 했잖아. 여러분들 집합단원에서 가장 난이도 있는 개념이에요, 이게. 오케이? 자, 그러면 분배 법칙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복잡한 집합을 연산을 간단하게 만드는 역할이 있어. 뭔 말인지 이제 소개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뿌려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고 묶어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었잖아. 맞나요? 근데 누가 중요해? 묶어주는 게 더 중요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합집합과 교집합 사이에서만 써먹을 수 있고요. 괄호 안의 연산과 괄호 밖의 연산이 다를 때만 써먹을 수 있어.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으로 낯설은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나온다고 드 모르간의 법칙. 자, 그러면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건 여기에다가 띄어쓰기를 해놓으라고 드 모르간의 법칙이야. 드 모르간의 법칙. 오케이. 자, 은혁 씨는 성이 뭔가요? 정 씨입니까? 그러면 이제 은혁이를 나중에 이제 어른들이 부를 때는 어이, 정군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 오케이? 그리고 뭐 장난 삼아서 어이, 정씨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 맞습니까? 그럴 때 성 뒤에 붙는 이 군이나 씨 같은 게 뭐죠? 어떤 이름을 부를 때 뒤에다 붙이는 혹격입니까? 혹격? 아무튼. 자, 그럴 때
이거 무시간 수학자들이 그대로 지금 읽은 거라고. 이름이 드모르간이 아니라 이름은 성은 모르간이에요. 모르간. 오케이.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남자를 높이 부를 때 앞에다 드라는 폭격 조사를 쓰나 봐. 오케이. 그래서 정확한 이 공식의 명칭은 뭐야? 모르간의 법칙이야. 모르간의 법칙. 모르간이란 수학자가 만들어낸 공식이란 말이야. 그런데 번역 과정에서 무식하게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 용어를 반드시 암기해야 돼. 용어. 무슨 법칙이 쓰였냐라고 네이버 넣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럴 때 조심해야 돼. 드모르간의 법칙은 뭐냐면 이어집합을 분배하거나 묶어주는 법칙을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해. 알겠습니까? 자, 뭔 말이냐면 자, A 합집합 B가 있다고? 그럼 이거의 바깥쪽에 여집합이 있어. 그러면 요 여집합을 분배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분배해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 여집합 B 여집합이 되면서 가운데 것마저 뒤집혀요. 그래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뀐다고? 오케이. 다시 한번.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여집합이 들어가면 다 바뀐다. 그래서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이 여집합, 교집합, F 여집합을 지저분한 여집합을 묶어주면 뭐가 된다고? 이 합집합 F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와 같이 여집합을 뿌려주거나 여집합을 묶어줄 때를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고 해?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자, 집합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언제나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자고 했지? 진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A 집합과 B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진짜로 같아지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먼저 한번 볼까? 자, 이 밑에 거 먼저, 이 밑에 것만 확인해 볼게요. A 교집합 B라는 건 뭡니까? A 교집합 B. 여기입니까? 그러면 그것의 여집합이니까 좌변은 요 빨간 부분이 되나요? 오케이. 요 좌변.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A의 여집합은 A의 바깥쪽이니까 요 파란 부분이 될 거고요. 자, B의 여집합은 연두색으로 표현하면 요 부분이 됩니까? 맞아요? 그랬을 때 그 두 개를 합할 거야. 그러면 파란 거하고 연두를 합하면 다 칠해지고 이 부분만 남습니까? 그래서 똑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지? 맞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해했으니까 학교 시험에서 뭐 드모르간의 법칙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하시오. 그런 문제는 안 나와.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다가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여집합을 뿌려줄 수 있다고? 오케이?
자, 여집합을 뿌려주면 다 바뀐다고 했지. A 여집합의 여집합은 뭘까요? A입니까? 대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가요? 합집합은 뭐가 돼요? 교집합이 되고 B는 뭐가 돼? 여집합이 됩니까? 맞아요? 그래서 인원 보는 순간 떠오르는 공식 있니? A 교집합, B 여집합. 으짜까이. A 차집합 B였습니까? 요 차집합 공식 모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자유자재로 여집합을 가지고 놀 수가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려운 개념은 끝났다. 자, 그러면 뭔 말인지 한번 볼까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9번 문제에다가 별표 100개 치시고 100점 방지용 서술형 또는 수행평가 경골 문제입니다. 수행평가. 여러분들 집합에 관련된 가장 난이도 있는 파트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9번 문제 다음을 한번 간단히 해보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집합에 관련된 모든 개념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선생님 같이 이제 차근차근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A 교집합. 요 괄호 안에 있는 거 우리가 차집합 공식에 대입할수있겠다. 맞니? 자, 그러면 A 교집합. A 차집합 B는 뭐라고 할 수 있죠? A 교집합 B의 이어집합입니까? 맞나요? 이것의 뭐 이어집합이라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요 이어집합이 둘 다 들어갈 수 있죠? 자, 들어가게 되면 A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 B가 되겠지? 맞나요? 으짜까이. 물 한 잔 빨리 먹고 와라. 졸린 사람 빨리 물 한 잔씩 먹고 오세요. 아, 이거? 여집합이 들어가면 요것도 바뀌고 요것도 바뀌고 요것도 바뀐다고 반대로. 오케이? 그게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아니, 졸려. 응? 아, 졸려. 졸려? 죽여버릴 거야. 졸리면 뒤로 가서 서서 들어야 돼. 그런 것도 습관을 들여야 된다. 여러분들 너도 졸리면 뒤로 와서 서서 들어 임마. 시구리 하나씩 들고 들으면 되겠다. 칠판은 뭐야 글씨가 거기서? 앞으로 와서 들어도 돼.
앞으로 당겨왔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공식이 있어야 돼. 괄호 안의 연산기호는 뭐죠? 합집합이고요. 괄호 밖의 연산기호는 뭡니까? 교집합이지. 그럼 우리는 안팎의 연산기호가 다를 때는 무슨 법칙이지? 분배 법칙. 그래서 이것을 분배할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분배해주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가 이렇게 된다고? 맞니? 자, 그러면 또 대답해봐. A하고 A의 여집합은 A의 바깥쪽이잖아. A하고 A의 바깥쪽의 공통 부분은 뭘까? A하고 A 여집합의 겹치는 부분. 없죠? 없죠? 그래서 뭐가 돼? 공집합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공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가 될 것이고 공집합에다가 A 교집합 B를 합하면 뭐가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랑 A 교집합 B를 합하면 뭐? A 교집합 B가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자 차근차근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에서 가장 난이도 있을 수가 있어. 소수형 문제로. 알겠니? 자, 이거 여러분들 집중해서 연습해야 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2번. 자, A여 집합, 합집합이 있고요. 괄호 안에는 차집합이죠? 차집합 공식. 앞에 건 그대로 교집합, 뒤에 것에 이어집합. 오케이? 이거 세 이어집합이라고? 맞니? 자, 그 다음에 이어집합을 뿌려줄 수 있죠? 무슨 법칙이에요? 그 모르가리 법칙. 자꾸 대답을 하라고. 자, 그래. A 여집합, 합집합. 뭐가 되죠? B 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이 여집합, A가 됩니까? 맞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슨 법칙을 쓸 수 있을까? 잘 대답해야 돼요. 뭡니까? 뭐? 조심해. 괄호 안의 연산과 괄호 밖의 연산이 다르지? 그러니 예,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같죠? 그러면 괄호 안과 괄호 밖이 같을 때는 무슨 법칙이야? 결합 법칙이야. 결합 법칙. 자, 그러면 결합 법칙을 써먹기 위해서 방금 은영이가 말했듯이 A 여집합, 합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꿀 거야? B 여집합에다가 A 합하나, A에다가 B 여집합 합하나 똑같은 거죠? 맞니?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무슨 법칙이 쓰였니? 라고 이제 네모넣기 문제가 나온다고. 자, 그러면 요 줄에서 요 줄로 넘어갈 때는 무슨 법칙 썼어요? 교환 법칙을 쓴 거지. 맞니?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안과 밖의 연산이 같을 때는 분배가 아니라 뭐? 결합 법칙이야? 현재는 지금 뒤가 결합돼 있잖아. 맞니? 근데 우리는 앞결합으로 바꿀 거야. 자, 즉 A 여집합, 합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바꿨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무슨 법칙이 쓰였니? 결합 법칙이 쓰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모를 채울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예. 그러면 A의 바깥쪽과 A를 합할 거야? 모르겠으면 언제나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오라고. 전체 집합이 있고 A 집합이 있고 요 바깥쪽이 지금 A 여집합이잖아. 맞니? 자, 그러면 A의 여집합과 A를 합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모르겠어. 음. 전체 집합 U가 되는 겁니까? 맞아요? 그리고 U 합집합 B의 여집합이야? 그러면 전체 집합과 B의 바깥쪽을 합하면 뭐가 될까요? 전체 집합 U가 되겠지? 전체하고 일부분을 합해도 전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자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서술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랬을 때 만약에 요 유형이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요 3번 정도는 출제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B 차집합이고요. 자, 괄호 안에 있는 거 B 차집합 A는 차집합 공식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이죠. 합집합. B 차집합 A 여집합은 뭐가 될까? B 교집합 뒤에 것이 바뀌니까 A가 됩니까? 맞나요? 차집합은 앞에 건 그대로 뒤에 것이 바뀐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요놈 딱 보는 순간 뭐가 보이죠? 비교집합, 비교집합이라는 공통 부분이 보입니까? 맞죠? 자, 그러면 뿌려주는 것도 분배법칙이고 묶어주는 것도 분배법칙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비교집합으로 묶어주면 중괄호 아니에요? 뭐가 남습니까? A 여집합, 합집합 A가 남습니까? 앞쪽으로 이렇게 공통 부분을 묶어줬어? 오케이. 자, 그러면 앞에는 그대로 B 차집합이 될 거고. 자, 그러면 B 차집합, B 교집합. 요 놈은 뭐가 될까요? A의 바깥쪽과 A를 합하면 뭐? U가 됩니까? 전체 집합? 그러니 전체 집합이 될 것이고. 자, 그러면 B하고 전체 집합의 공통 부분은 뭘까요? B가 됩니까? 그래서 B 차집합 B가 되고, 자, B와 B에서 B를 빼버리면 뭐가 돼요? 공집합이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자, 밑에 문제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실전 10번 문제에다가 별표 100개 칠까요? 피자 한 판 문제라고 써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봅시다. 길게 줄을 치고, 자, 대답해봐. 복잡하니, 간단하니? 복잡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런 걸 잘 정리해 놓으라고. 복잡한
집합의 연산이 나오면 우리는 뭐 떠올리자? 분배 법칙 떠올리자. 오케이?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제 간단해진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놈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놈을 한번 볼게요. 자, 중괄호 안에 거 먼저 관찰하면 좋은 거 보입니까? 뭐 보이죠? 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묶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지. 그럼 공통 부분 보입니까? 합집합, 비여집합, 합집합, 비여집합 보이나요? 합집합, 비여집합이 뒤쪽에 있으니까 뒤쪽에서 이렇게 묶어줄 거야? 오케이?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A 여집합, 교집합, A가 남습니까? 맞죠? 맞니? 네. 자, 그러면 A의 바깥쪽과 A의 겹치는 부분은 누구죠? 작가 이것들이 대답도 안 하고 내가 A의 여집합과 대답을 안 하면 선생님이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대답할 때는 아는 건 대답을 해줘야 선생님이 넘어가고 대답을 안 하면 다시 설명해주고 하는데 대답을 좀 해야 된다고. A 여집합하고 A의 공통 부분 뭐죠? 공집합입니까? 그러면 공집합, 합집합, 비여집합이 될 것이고 공집합과 비의 여집합을 합하면 뭐죠? 비의 여집합이 된다고? 뭐가? 요 중괄호 안의 것이. 맞아요? 자, 그러면 잘 보라고. 화살표 치고. 엄청 간단해졌죠? 맞니? 자, 즉, 누구의 힘이라고요? 분배 법칙 때문에 이렇게 간단해질 수가 있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중괄호 안의 것이 지금 비여집합이고 그 뒤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A가 있습니까? 그래서 비여집합, 교집합 A가 되는 것이고 자, 앞뒤 자리 바꾸면 얼마가 돼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까? 그러면 이놈은 자신 있게 뭐 A 차집합 B라고 할 수 있나요? 게 뭐란 소리야? 공집합이라는 소리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 A에서 B를 뺐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그러면 A가 크다는 소리예요? B가 크다는 소리예요? B가 더 크다는 소리지? 맞나요? 그래서 뭐가 뭐에 포함? A가 B에 포함되어야 남는 게 없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 복잡한 식을 해석할 수가 있었다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된다라고? 이거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야. 자, 그러면 집합 앞에 조그맣게 n이라고 쓰면 이건 뜻이 뭐였습니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였지? 자, 그러면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 간단하다고. 자, 여러분들 근데 이걸 좀 정확히 이해했으면 좋겠어. 자,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공식이다. 이 공식하고 요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하고 B를 합하는 게 합집합이 아니라 공통 부분의 개수를 한번 빼줘야 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보라고 이해를 한번 해봐. A라는 집합이 있고요. B라는 이러한 집합이 있어. 그러면 합집합이라는 건 그냥 이놈과 이놈을 합하는 게 아니야. 합집합은 A를 합하고 B를 합한 다음에 그러면 대답해 볼까? 여기는 몇 번 칠해져 있죠? 여기는 한 번, 여기는 두 번이지. 자, 그럴 때 A하고 B를 합하면 여기 가운데가 지금 겹쳐버리잖아? 그러면 그 겹치는 부분은 한번 빼준다는 뜻이야? 그러면 겹치는 부분을 빼준다는 건 각각의 부분을 몇 번씩 읽어준다는 소리야? 한 번씩 읽어준다는 소리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합집합은 각각의 부분을 한 번씩 읽어준다는 뜻이라고. 겹치게 읽어서는 안 돼. 겹치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공식이 암기가 될 거예요. 자, A집합과 B집합과 C집합이 이렇게 있어. 자, 응? 어. 자, A와 B와 C의 합집합을 구하래? 그러면 A 집합에다가 B 집합, 의자가 안 헷갈리겠나요? 헷갈릴 것 같아. 그리고 C 집합을 이렇게 합할 거라고? 오케이? 그런데 합집합은 반드시 각각의 부분을 한 번씩만 읽어줘야 되잖아. 여기는 몇 번 칠해졌지? 한 번. 여기는 두 번. 여기는 세 번 칠해진 거잖아. 맞아요? 자, 그래서 A와 B와 C를 합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잘 계산해봐. A와 B의 공통 부분을 한번 뺄 거야. 여기에서 한 껍질을 벗길 거라고 한 껍질. 그러면 대답해봐. 요 한 부분을 한 껍질을 벗기면 여기는 이제 몇 번이지? 여기는 두 번이지. 원래 세 번 칠해져 있었는데 한 껍질 벗겼으니까 이제 두 번 남았을 거 아니야?
맞니? 그 다음에 B와 C의 겹치는 부분도 한번 빼줄 거야. B와 C의 겹치는 부분은 이 부분이잖아. 그럼 이 부분을 한번 빼버리면 여기는 이제 몇 번이지? 한 번. 여기는 한 번 남았지 이제? 아까 한 껍질 없어지고 또 한 껍질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C와 A의 겹치는 부분도 빼줄 거야. 그럼 C와 A의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이잖아. 그럼 여기는 몇 번? 한 번이고 여기는 빵번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A와 B와 C의 겹치는 부분 한번 더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한 번씩은 읽어줘야 되니까. 맞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합집합 구하는 공식이었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고 했다. 선생님. 집합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자면서요. 왜 공식 외우라고 합니까? 예.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풀 거야. 하지만 공식을 이용하면 빨리 풀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이 공식을 외우라고 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뭔 말인지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책에다가 빨리 56번 한번 도전해 볼까요? 어떻게 도전하는지 한번 봅시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같이 안 풀었으면 반성을 해야 돼. 자, 집합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뭘로 풀자? 벤 다이어그램. 아이, 선생님, 공식 대입하는 게 더 편한데요? 예. 문제가 난이도 있어지면 공식보다는 벤 다이어그램이 더 좋다는 걸 느낄 거야? 오케이? 자, 그래. 서 A 집합이 있고요. B 집합. 이렇게 이쁘게 그린 다음에 NA라는 건 뜻이 뭡니까? A 집합의 원소 개수죠. 근데 A 집합은 지금 여기도 A고 여기도 A잖아. 근데 여기가 몇 개, 여기가 몇 개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만 합한 것이 10개잖아. 그러면 우리만 알아볼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10을 쓰는 거라고. 선생님이 지금 풀이법을 잘 정리를 해둬야 돼. 자, 그러면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8개래. 그러면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B집합에다가 8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근데 교집합은 4개래. 그러면 교집합은 4개니까 확실하게 여기가 4개가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러면 A, M만 들어있는 건 몇 개예요? 6개. B, M만 들어있는 것은 4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습관을 들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합집합이라는 건 각각의 부분을 한 번씩 읽어주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몇 개? 14개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요 방법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57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57번 문제를 보게 되면 A집합과 B집합과 C집합이 있어. 그러면 A집합, B집합, C집합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라고? 오케이? 그런데 A의 원소의 개수가 12개래. 그러면 A집합은 지금 몇 개로 쪼개졌니? 4개로 쪼개졌잖아. 그럼 어디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여기에다가 12라고 써놓고 자, B집합은 16개, C집합은 17개란 말이야. 그 다음에 A하고 B의 교집합은 8개래. A하고 B의 교집합은 이 부분이잖아.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여기가 몇 개, 여기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우리만 알아먹게 여기에다가 8이라고 이렇게 써놓자고. 그러면 B와 C의 교집합은 12개가 되고요. C와 A의 교집합은 7개가 된다고. 그리고 뭐요? A와 B와 C의 공통 부분은 5개라네? 아하, 그러면 확실하게 여기가 몇 개? 5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쭉쭉쭉쭉 채워지겠지? 자, 여기는 몇 개입니까? 3개가 되고요. 여기는 7개가 되고요. 여기는 2개가 됩니까? 맞죠? 그 다음에 요놈만 더하면 10개잖아? 근데 A에는 12개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몇 개? 2개가 되겠죠? 자, 이놈 더하면 15입니까? 근데 16이 되려면 B에만 들어있는 것은 1개가 되고요. 자, 이놈 더하면 14개인데 17개가 되려면 여기는 몇 개? 3개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연습을 하라고?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는 지금 합집합의 원소의 수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요거 더해준 게 바로 합집합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12, 22 그래서 몇 개? 23개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또 바로 넘어갈게요. 자, 1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1번 문제. 전체 집합 U의 원소의 개수가 60개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은 특별한 말이 없는 한 직사각형으로 그리고 전체 집합 U의 원소의 개수가 60개야. 그 안에 A하고 B가 들어있어. A 집합과 B 집합이 들어있고요. 자, A가 37개. 근데 어디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37. B가 40개. 그럼 여기에다가 40. 그러면 요 놈은 여집합이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지. 여집합을 묶어주거나 뿌려주는 걸 뭐라고 했죠? 드모르간의 법칙. 그러면 여집합 묶어줄까요? 여집합 묶어주면 N 얼마? A 합집합
B의 이어집합이죠? 요게 얼마? 15라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합집합의 바깥쪽에가 15개란다. 아하, 그러면 요 바깥쪽이 지금 15개라는 거지. 근데 전체는 지금 몇 개예요? 60개죠? 그러면 요 안에는 몇 개 들어있다는 소리야? 요 안에 45개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전체가 60개고 바깥쪽이 15개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A는 37개고 B는 40개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두 개를 더하면 몇 개예요? 77개잖아. 근데 77개 들어있어는 안 되고 몇 개만 들어있어야 돼? 45개만 들어있어야 되죠? 그럼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중복됐기 때문이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몇 개가 중복됐습니까? 32개가 중복됐습니까? 어디 맞니? 맞아요, 아니에요? 77에서 45 빼면 32 맞죠? 즉, 몇 개가 겹쳐 있어? 32개가 겹쳐서 그걸 빼준 거란 뜻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A에만 들어있는 건 몇 개예요? 5개가 되고요. B에만 들어있는 건 몇 개? 8개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라고. 오케이? 그럼 문제에서는 지금 뭘 구하라고 했죠? B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입니까? 그러면 B에서 A 부분을 빼버리면 여기 남습니까? 그래서 답은 몇 개? 8개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집합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언제나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습관. 음. 장마가 언제까지 장마려나? 음? 우리 비 오면 좋다는 혜원이 빼놓고는 다 장마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 은혁이는 작년 여름 휴가 때 어디 갔었어? 안 갔어? 혜원이는? 공해? 웃자까 엄청 막히지 않았어? 오, 덜 막혔어? 채민이는? 남해? 남해 어디? 몰라? 음. 자, 그러면 12번 했다가도 여러분들 엑스표 치시고 선생님의 풀이법을 좀 정리해두라고. 자, 무슨 말이냐면 60명의 학생에게 영어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더니 영어, 수학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선생님의 풀이법을 좀 정리해놓으라고. 우리는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잖아. 맞지? 그랬을 때 전체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U라고 하죠. 맞니? 근데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는 내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만 알아먹으면 되니까 전체가 지금 몇 명이에요? 60명이니까 요렇게 쓰는 것이 더 깔끔하겠지? 그러니 자, 그 다음에 홍섭이는 또 영어 문제를 푼 학생을 A집합, 수학 문제를 푼 학생을 B집합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아예 영어 문제를 푼 집합을 영집합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오히려 더 안 헷갈리겠지? 영어를 A라고 하는 것보다. 맞나요? 수학 문제 푼 학생을 그럼 우리는 수집합이라고 했고 이렇게 푸는 게 바로 문제를 깔끔하고 빠르게 푸는 방법이라는 거야. 오케이? 이런 걸 잘 정리해 두라고. 자, 그랬을 때 영어 문제를 푼 학생이 35명이래. 그러면 여기가 35고요. 수학 문제를 푼 학생이 28명. 그럼 여기가 28명. 근데 영어 수학 문제를 모두 못 푼 학생은 5명이래. 그러면 모두 못 푼 학생은 어딜까? 요 바깥쪽이겠죠? 그래서 바깥쪽에가 5명이야. 그러면 요 합집합에는 그러면 몇 명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55명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 전체가 60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어 집합과 수학 집합을 풀어보면 몇 명입니까? 63명이 됩니까? 맞아요? 그래서 몇 명 차이가 납니까? 8명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겹친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겹친 학생이 몇 명? 8명이라는 거라고. 맞니? 그러면 영어만 푼 학생은 그럼 몇 명이에요? 27명입니까? 수학만 푼 학생은 몇 명? 20명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는 완성할 수가 있었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대로 풀어봅시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잘 해석해야 된다.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를 푼 학생은 뭐지? 합집합 수죠. 그러니 여기는 27은 누구야? 영어만 푼 학생. 20은 수학만 푼 학생. 8은 둘 다 푼 학생이니까 적어도 한 문제를 푼 학생은 이 전체를 나타내지. 맞나요? 그래서 합집합 수야. 그러면 이놈이랑 이놈 더한 게 바로 답이겠죠?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55명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 자, 그 다음에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를 둘 다 푼 학생은 그건 뭐예요? 교집합 수입니까? 그래서 몇 명? 8명이 됩니까? 맞죠? 그 다음에 영어 문제만 푼 학생은 그건 뭐죠? 영어 문제만 푼 학생? 차집합 수입니까? 맞아요? 영어 문제를 푼 학생 중에서 수학 문제를 푼 학생을 뺄 거니까. 그래서 몇 명이 남아요? 27명. 그래서 답은 27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1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3번 문제에다가도 별표 100개 쳐놓고 이 문제도 피자 한 판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 자,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너나 푸세요 라고 이렇게 X표 쳐버리고 선생님의 풀이법을 또 정리하라고. 자, 전체 집합 U가 있어요. U가 지금 30명이야. 그리고 A 집합과 B 집합이 있어. 자, A가 22명이고요. B가 17명입니다. 자, 그럴 때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래. 교집합이라는 건 겹치는 부분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대답해봐. 겹치는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이 가장 커질 때랑 이 부분이 가장 작아질 때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겹치는 부분이 커지지. 이렇게 될수록 겹치는 부분이 작아지죠. 맞니? 그러면 언제 가장 겹치고 많이 겹치고 언제 가장 작게 겹치냐는 거야? 보면 나와버렸죠. 어떻게 될 때? 완전히 분리됐을 때가 제일 겹치는 부분이 작겠고 완전히 겹쳤을 때가 가장 커지겠지? 그럼 끝나버렸습니까? 뭐가 끝났습니까? 최대값은 그럼 얼마일까? 최대값. 예. 요 B라는 놈이 쑥 들어갔을 때가 최대값이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17이 되고요. 맞아요? 자, 그러면 최소값은 뭡니까? 최소값. 최소값은 완전히 떨어졌을 때잖아. 근데 봐봐. 22하고 17을 더하면 얼마니? 39잖아. 맞아? 즉, 뭔 말이요? B가 완전히 뚝 떨어져 버리면 A는 22명, A는 17명이니까 39명이 돼버리지. 근데 전체는 몇 명이야? 30명이니까 완전히 떨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맞니? 그러면 적어도 몇 명은 겹쳐야 돼? 적어도 9명은 겹쳐야 되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9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됐니? 이걸 꼭 잘 기억해야 돼. 자, 즉 최대값은 요럴 때가 최대고 맞니? 최소값은 완전히 떨어질 순 없죠? 최소한 몇 명? 9명은 겹쳐야 된다는 뜻이라고 이해됐어요?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자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되는 유형이었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연습표 봅시다. 65, 66 프린트했다 빨리 한번 풀어 버릴까요? 까먹기 전에 숙제는 내줄게요. 스텝 1까지는 일단 풀어오세요. 더 풀고 질문하면 질문은 받을 거야. 근데 필수 숙제는 37번까지라고
오케이. 그럼 뭔 말인지 뭐 잠깐 한번 보고 나머지는 숙제로 하세요. A가 15명, B가 26명이야. 근데 교집합은 7명 이상이죠. 그러면 교집합이 7명 이상이라는 건 제일 작을 때가 몇 명이라는 거야? 7명. 그 다음 또는 뭐 8명. 맞나요? 찡. 그러면 제일 클 때는 얼마지? 제일 클 때는? 아무리 커봤자 A가 15명밖에 없잖아. 그래서 아무리 많이 겹쳐도 얼마? 15명이라고? 맞나요? 자, 그러면 요때라고 하면 A에만 들어있는 학생은 몇 명이야? 8명이 됩니까? B에만 들어있는 학생은 몇 명? 7명인가요? 8명일 때? 그러면 요때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7명, 18명이 되는 겁니까? 맞죠? 찡찡찡. 그러면 15명이라고 하면 A에만 들어있는 학생은 빵명, B에만 들어있는 학생은 11명이 되는 겁니까? 맞아요? 자, 즉 많이 겹칠수록 전체 볼륨은 작아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럴 때 최대값은 그럼 언제야? 최대값. 제일 클 때는 제일 적게 겹쳤을 때지. 즉 최대값은 요때일 것이고 최소값은 그럼 어디예요? 제일 많이 겹쳤을 때 요때겠지? 라고 구할 수 있었다고? 이해됐습니까? 음. 알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 엄마들한테 다음 주부터 스케줄 집에서 말씀드려요.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 있는 부분들은 선생님한테 연락 주시라고 하고 오케이. 주말들 잘 보내세요.